부천이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도지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 오늘 조참 간다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그리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꼭 필요한 철도입니다. 이것이 세계 최고속, 최첨단의 지하 광역 고속철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아시다시피 요즘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는데 시간을 왕복 1시간 이상은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일본 같은 거 다니면서 이제 이 교통과 주택 이렇게 볼 때는 왕복 1시간이면 그리고 한 번 가는 편도 30분 넘는 자리는 대체로 도시가 공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일하러 1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가고 출퇴근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집에서 놀면 놀면 안 하려고. 일본도 철도망이 세계 최고의 철도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철도가 거의 없어요. 부천은 그래도 1호선, 7호선 있고 또 옆에 대곡에서 소사, 원시 가는 이런 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전체를 본다면 철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도로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철도를 하죠. 그런데 철도를 하려면 또 주변의 소음이라든지 용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전문가들이 전부 모여서 철도 전문가와 토목 전문가 그리고 교통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저명한 전문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주라. 그런데 이 GTX를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GTX 특징은 지하 40m 이상 50m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용지 보상비가 하나도 없고요. 두 번째는 민원이 없습니다. 지금은 뭘 하려면 민원 때문에 소송하다 보면 3년씩 갑니다. 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송해봐야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에 아주 심층으로 들어가면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좋고요. 터널을 많이 뚫어봤기 때문에 터널 시공 경험이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 시공 경험이 엄청 많습니다. 다른 나라는 보통 평지가 많잖아요. 중국 같은 데 보면 철도 길이가 보통 우리보다 10배 이상씩 됩니다. 그런데 거의 평지로 지나갑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조금만 지나가면 전부 사는 터널을 계속 뚫어요. 터널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기술이 안전하면서도 공기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터널입니다. 송도에서 청량리 출근하든지 청량리에서 송도 출근하다 30분에 왕복 1시간 만에 가니까 부천은 뭐 송도까지 이것도 뭐 10분 내로 도착해요. 그러니까 부천에서 청량리도 불과 한 20분 이내로 다 도착해요.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제가 취임 준비위원회도 그때부터 계속 하자고 요청을 해요. 전 세계에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프랑스에 가면 RER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RER이 외곽을 순환하는 건데 그것보다 이게 훨씬 한급 높은 세계 최첨단 최고속의 철도가 있습니다. 이 GTX 특징은 GTX와 KTX가 연결됩니다. 바로 직결이 돼서 전국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고 그래서 수직적으로 7호선에서 내려가지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GTX가 거리 다닙니다. 그 위로 올라오면은 버스 있고 또 위층에는 택시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다른 데 이제 자가용 이런 식으로 환승이 그냥 수직 환승이 됩니다. 역세권 개발의 이익을 뽑아가지고 이 역사를 걸려가는 비용을 쌓는 이런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50%밖에 안 들어가고 국비가 50이 아니죠. 50%가 민자고 국비는 25%만 되게 되죠. 나머지는 그 개발 이익하고 시가 조금하고 도가 조금 되는데 이건 물이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개발비를 가지고 그 역사와 노선 건설비를 내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합니다. 부천에도 이제 제가 시작한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금자리도 있는데 이 보금자리와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뉴타운도 여기도 뭐 관련되신 분도 있고 부천도 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보금자리, 신도시 전부 다 지금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안 되는데 특히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부동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사가 되는 게 없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병원만이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택을 사서 돈을 번다는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사서 가난하게 되는 사람을 영어로 하우스 푸, 인간을 제로로 하고 하나도 안 짓고 국가에서 짓는 것만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30만 원 내지 50만 원가 2020까지 남게 돼 있습니다. 첫째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마치 범죄시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주택을 5채 가지고 내가 임대를 4채 주고 나는 한 채 쓴다.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업자로 평가를 해줍니다. 임대사업자에서. 주택 임대사업자가 좋은 사업자다 이렇게 평가해요. 지금은 집 3받아 먹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어떤 국회의장이 집을 뭐 10채를 가지고 세를 주더라고. 이건 완전히 천하의 부도덕한 사람 이렇게 몰아쳤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집이 부족해집니다. 없는 집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 이제는 거꾸로 뒤집어요. 집을 많이 가지고 세를 주는 사람은 아주 착한 사업자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호텔에서 먹고 자고 쓰고 해야지 관광이 이익이 되죠. 보고 가는 관광은 뭐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서민들은 정권 투자를 하는데 대체로 실패를 합니다. 달고 기는 사람만 정말. 왜냐하면 주택은 굉장히 쉬운 거지만 정권은 어려워. 정권의 시세가 어떻게 등락을 거듭하느냐 하는 것은 국제 정권 시장의 모든 그 영향, 또 기업의 향후 전망, 뭐 기업의 공개라든지 내부 유보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고급 정보가 없는 서민이 정권 투자하면 거의 실패하게 되죠. 토지는 그렇게 풀어줘서는 위험할 수 있는데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를 폐지해도 되는 일반 세금처럼 그렇게 해주고 너무 많이 징벌적 세금을 때리는 것은 안 맞다고. 경기도는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수직농장이라고 합니다. 버티컬 팜이라고 하는 이 수직농장을 우리가 저 중동의 카타르에 수출을 지금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죠. 제가 얻어오는데 저도 한 페이지도 읽어보는 용도가 너무 두꺼우니까. 그 이런 것도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저는 과감하게 그 중소기업 지원 정책 지방으로 넘기라는 겁니다. 중앙에서 돈만 좀 밀어주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맞춰서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일일이 중앙 공무원이 하니까 여기도 뭐 중소기업 1000명 많으셨나? 뭐 중앙에서 이걸 일일이 중소기업을 다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손톱 밑에 가시 빼는 거는 대통령이 하지 마시고 그걸 시장님한테 많이 맡기고 아니면 도지사들한테 맡겨버리고 대통령들의 머리가 상쾌하게 염통이 건강하게 심장이 건강하게 이런 크고 중요한 것만 대통령이 하시고 손톱 밑에 가시나 신발 안에 돌멩이 있다는 이런 거는 시장 문서도 도다 방자치와 권한의 이양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북한이 핵을 시행하는 이런 거는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교가, 그 다음에 큰 경제정책, 통화정책이라든지 큰 수출정책, 또 정책의 큰 가닥은 전부 대통령이 해야죠. 기업이 우리 부천에 와야지 부천의 중소기업도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 굵은 기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되면서 다른 중소기업이 발전돼요. 특히 해외 시장에 나갈 때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언어도 뭐 각국 언어를 잘하는 이상 대기업은 좀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언어가 잘 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이 조금 지금 경제가 나아지고 유럽도 조금은 잡혔지만 중국도 지금 고속 성장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10% 11% 하는 게 지금은 8% 내지 7%쯤 내려왔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이 안 됩니다. 보건, 의료, 바이오, 제약 이런 의료, 생명에 대한 부분에 과감한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아픈 사람들은 한국 오면 건강해지더라.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한국 오니까 이뻐지더라. 이런 과감한 의료 개방 정책을 취해야 됩니다. 적어도 태국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케이팝 하지만 문화예술 이런 거 이것도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우리가 안 됩니다. 부천도 아까 시장님 들어보면 호텔이 안 됩니다. 호텔이 있어야만 관광이 됩니다. 그 세계에서 멋진 호텔, 그 호텔 자체가 아주 고급하게 비싼 호텔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 오면 돈을 왕창 받아내야 됩니다. 서비스 해주고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세계 어느 나라 봐도 우리나라 호텔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전력은 지금 북한이 핵도 가져버리고 생화목이기 때문에 전체 전력을 따지고 보면은 미군이 없으면 우리는 북한군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세계 9번째로 핵보유국가가 됐습니다. 쇼핑을 한 바퀴 쫙 돌면서 하는데 쇼핑은 이 호텔보다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호텔은 방 하나에 하루에 한 바퀴밖에 안 돌잖아요. 그러나 쇼핑은 거기에 뭐 인삼 화장품 같은 거 한꺼번에 많이 사가는 사람 1000만원씩 사가는 좋은 사람.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감소하는 요인에 대한 법 개정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1960년대 내지 70년대 산하 제한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 각종 법을 전부 산하가 제한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놨습니다. 속된 말로 중절해도 괜찮게끔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러한 법이 앞으로는 못하게끔 법을 개정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국가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국민이 행복한 시대.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OS 의원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 것도 들어와 있고 한 사람이 이제 이미 뭐 틀려서 도장도 뭐 만들어서 그렇게 그러는 거 작업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니까 시장님께서 앞으로 이제 그 시공사의 서명 결의는 반영하지 않을 등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 과감하게 다 털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뭐 OS 용어는 없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100가구가 사는데 30가구가 반대한다고 개발할 수 없습니다. 70%가 찬성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10%가 반대하더라도 그 10%가 제시기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의 의식 자체가 자기 재산 하나 있는 거 그거를 90%가 찬성한다고 10% 반대하는데 10%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규모의 택지 개발이나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어렵습니다. 국가가 안 됐습니다. 지금 국회 결의 중이에요. 현재 그 신곡 1-3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바가 지금 없어서 해당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